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전자 가위는 목표한 유전자를 찾아서 제거, 편집하는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 같지만 이미 상당히 진보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진보했냐면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기술이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자를 모두 해석하자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약자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등장했고,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진화시키다 보니 이게 바로 3세대 유전자 가위의 기술로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이게 된 기술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국 유전자 가위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3세대 유전자 가위고, 그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있던 것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기능하던 거길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지? 라는 걸 알아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세균도 바이러스한테 감염을 당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균도 살기 위해서 천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세균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서 이 유전자 가위에 실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예요. 자, 바이러스가 처음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은 DNA를 잘게 잘라낼 수 있는 제한 효소라는 단백질 가위를 출동시킵니다. 그러면 DNA를 매우 잘게 잘라서 유전자 정보를 얻어내고요. 이 유전자 정보를 보유한 채로 이 세균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습득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가 재침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또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은 기다렸던 거죠. 아까 앞에서 얻어낸 이 천적 바이러스의 잘게 잘린 유전자 정보 조각 중에서 아까 가위 역할을 했던 단백질 제한 효소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혼합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혼합체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이 유전자 정보와 꼭 맞는 유전자를 찾아서 가위 역할을 하는 제한 요소가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세균은 이렇게 이 혼합체를 쭉 보내서 천적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세균에게 위험한 오작동을 일으키는 유전자 정보만을 정확히 잘라내서 잘게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유전자 정보를 인식해서 그 유전자 정보를 찾아가서 잘라내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이 혼합체,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의 기반이 되는 세균의 면역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효소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잘게 자르는. 이 제한 효소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 효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흉내내서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효소라는 거죠. 다만 이 효소의 역할이 바로 유전자 가위처럼 특정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왜 크게 기대가 되냐면요. 유전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유전자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앓게 되는 힘듦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도 힘들 수 있고 본인도 일단 가장 힘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유전자 정보 안에 이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증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유전자가 뭔지만 연구를 해서 알고 나면 이 유전자 가위는 원인 유전자를 인식시켜서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아가서 배아 상태일 때 그 유전자를 제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운 증후군, 자폐증 같은 것들을 미연에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불치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질병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로 각광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배아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이제 연구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쥐죠. 실험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태어난 성체인 쥐의 유전자 정보를 교정함으로써 그 성체가 앓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는 경우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간단히 재정의를 해보자면 목표를 탐색하는, 목표가 되는 유전자를 탐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서 절단하는 단백질, 제한 요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가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유전자겠죠. 특정 유전자를 찾아가서 절단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3세대잖아요. 그래서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3세대 유전자 가위의 장점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정확합니다. 인간 기준으로 30억 쌍의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DNA죠. 이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넓은 범주로 잘라내게 되면, 그러니까 가위가 엄청 두꺼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엉뚱한 뭔가를 치료하려다가 옆에 있는 멀쩡한 그 유전 정보까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의 유전자만 잘라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 세균이 하고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을 흉내내서 만든 건데, 과거에 그 특정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나, 그리고 결국엔 그 시간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상용화해서 하려면 비용도 비싸졌겠죠. 근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것들이 많이 단축되고 저렴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치료 목적으로 쓰인다면. 다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우리 몸에 딱 넣었을 때, 만약에 잘못 인식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서 오작동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오작동이네? 그러면 되돌려야지.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절단을 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지책이 없는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만 이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가 아니더라도 항상 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질병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하겠지만, 모자이크드 베이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있는 집안에서 내 자녀한테 원하는 유전 정보를 가진 아이를 만들고 싶다. 인위적으로 근력 강하고 시력 막 3.0 되고 이런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좋아지면 됩니다. 유전 정보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른도 아까 유전자 가위가 된다라고 했죠. 지금 연구 중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치료일까요? 뭐 남들보다 근력이 너무 많이 퇴화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겠죠. 근데 어디까지가 약한 걸까요? 어디까지가 고치면 되는 거고 어디까지부터는 인간 강화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짚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알아봤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